네, 아무래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11월부터 시작한다고 좀 밝힌 바와 같이 아무래도 좀 채권에 대해서 혹은 그동안에 자산을 푼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위축하겠다, 줄여들겠다라고 좀 밝힌 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자금이 크게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또 이 변동성에 따라서 많이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최근에 BOE, 영국 중앙은행이죠.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서는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좀 높게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금리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좀 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좀 증시에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뭐 물론 지금 이건 누구나가 다 예정된 과거에 좀 예정됐던 상황이지만 지금 또 테이퍼링 뭐 양적 완화 이게 자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온화한 스탠스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단순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파악하면서 향후 어떤 시장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어제도 그랬어요.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차익 매물 좀 반납하는 흐름 보였고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많이 패닉 상태가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오후 들어서면서 좀 반등세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시 상승 전했다가 결국 약보합 마감을 했거든요. 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외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약간 등락을 보이는 보합, 오르락내리락하는 좀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지 어.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뭐 석유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만큼 대두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소비자 시민들한테도 느낄 정도의 그러한 가격폭 상승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요소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젤 차량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럽에서는 디젤차의 요소수 장치를 무조건 하게끔 의무화한 이후로부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디젤차를 만들 때 요소수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요소수 역할이 그냥 디젤차가 매연이나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에 대부분 들어가고 농업용, 공업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기업들이 ESG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당장 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요소수로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소수는 그냥 굉장히 고도의 기술은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원자재인데 아무래도 여기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전부 다 중국에서 100% 수입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입을 의존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막히다 보니까 지금 대란이 일어날 네. 정도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없다고 해서 이게 기계가 굴러가지 않거나 동작을 못 하진 않아요. 물론 매연이 많이 나와서 각 네. 뭐 지방자치나 여기서는 환경이나 이런 거 감안할 때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만 뭐 당장 지금 또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TF팀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 네. 해서든 수급적으로 좀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어저께는 굉장히 강세였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요소수 관련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대유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좀 할 수 있게끔 라이브 방송을 매일 아침마다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장 초반에 효성 OMB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네. 비료 사료 관련주로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였었고 10% 넘게 오른 모습을 보고서 바로 비료 사료 관련주 중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또 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유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 대유라는 종목이 제가 어저께 바로 따라 붙었다 생각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오전 한 9시 좀 10시 가까이 돼서 9시 반 넘어서부터 7,000원, 7,100원 요 부근에서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하자마자 정말 한 20분, 30분도 안 돼서 네. 10% 넘게 급등을 보였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오히려 8,000원 이상 되시면 충분히 다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편안하게 매매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두 자릿수 이상의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많이 인정을 보여주셨는데요. 거의 장 막판에는 이게 상한가로 맞아요. 효성 마감을 OMB. 했어. 네. 효성 OMB도 그랬고 대유도 네, 마찬가지로 대유, 네. 대유도 지금 상한가 마감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6%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네. 그 추천가 매수 추천했던 그 공략가 대비해서 무려 42%나 올랐습니다. 어머.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고 물론 여기서 지금 오늘 또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상승보다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요소수에 관련해서 이 수급적인 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네.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참 동안 급등했다가 또 내렸다가 급등했다 내렸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소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국내적으로만 약간 지금 수급에 큰 차질이 있어서 단기적 천연가스만큼의 대세적인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충분히 단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매매에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리비안 같은 경우에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10일 날, 10일 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 거의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처음에 만들었고 시장을 전파했다고 치면 오히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을 전기차화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받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수요 자체가 픽업 트럭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 수요의 한 60, 70%는 픽업 트럭에 대한 니즈가 강한데 거기 전기차를 그냥 픽업 트럭에 맞춰서 지금 설계하고 생산한다라고 해서 아마존한테 거금의 또 투자금을 받았었고 또 포드 자동차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금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뭐 아마존 전기차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제2의 테슬라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 나스닥 상장까지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모가액이 주당 한 57에서 62달러 이렇게 좀 희망 공모가를 했는데 그 최상단으로 지금 확정이 되면서 전체 공모액 자체가 83억 7천만 달러, 즉 거의 대략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공모가액만.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음 주에 상장한 거에 가장 큰 대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지금 기대감이 많이 쏠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리비안에 지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네.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거의 9월 말부터 많이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9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폭락했는데 리비안 관련주만 거의 반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2차 지금은 전지 조정받아도 이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세가 부각됐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거의 한 1, 2주 동안에는 지금 계속 조정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리비엔 관련주가요. 아무래도 네. 상장 일정 전에 기간이 점점 좀 다가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익 매물들이 계속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뭐가 있나 좀 많이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 그나마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NFT라는 맞아요.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인데 이게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예전에는 뭐 가상세계만 보고 끝났는데 이것을 오히려 지금 결제 수단까지 좀 플랫폼을 연결시키다 보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가시화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NFT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단기적으로 일주일, 2주일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매력적인 테마를 공략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NFT 이런 관련주로서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 메타버스 시장에도 많이 진출한다고 밝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NFT 사업도 상호 연결해서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밝히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NFT 테마가 당분간 좀 유효할 것이다라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시장 확대, NFT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여기에 시장 확대가 좀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게 바로 팡주의 대표 F죠. 그냥 네. 페이스북이 사명 자체를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메타버스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 하면서 메타라는 회사명을 변경했고요. 여기에 NFT 플랫폼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누구나 너도나도 전 세계인 누구나 결제 시스템을 플랫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NFT 관련 사업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위메이드 우리나라 게임 회사죠. 미르4라는 신작을 거의 한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나왔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거래할 때 이 플랫폼 자체를 NFT 그냥 말 그대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가 거의 한 3개월 동안에 거의 600% 가까이 올랐습니다. 600% 3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엔터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YG 뭐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JYP 뭐 하이브 BTS 회사죠. 하이브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면서 여기에 굿즈 판매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또 콘서트 판매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NFT 결제 시스템을 좀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각 좀 사업을 확장하겠다 혹은 뭐 일부 이게 코인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해서 다양한 이렇게 사업 연계나 확장에 대해서 미리 지금이라도 투자하겠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지금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지금 종목은 여기서 한 종목이 있죠. 한 종목이 있는데 뭐가 있냐? 보면은 이제 코인 거래를 주로 네.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결제 서비스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확장을 통해서 NFT 사업도 확대하면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NFT를 거래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조성하고 만들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오히려 NFT 관련주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날입니다. 다날. 다회사 다날 핀테크라고 또 있어요. 다날 핀테크 있는데 페이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운용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코인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또 NFT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NFT 시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다양한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좀 중적인 시장 주도할 수 있는 NFT에서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지금 탑픽 종목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거의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계좌에 대부분의 비중이 원전 관련주로 좀 그때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에 많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계속적으로 정책을 많이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여름에도 그랬죠. 이 겨울에도 그렇고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에너지원 자체를 실질적으로 신재생으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부족한 상태를 빠르게 지금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화력 발전을 지금 막 가공해서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발생을 엄청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장 대안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저렴하고 이 핵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핵 융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적은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도 그만큼 많지도 않고 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다시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 국가로 막 간다라고 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급한 불,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끌 수 있는 건 원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해외적으로 특히나 영국, 프랑스 등 이 유럽 국가 위주로 해서 원전으로서 대안책을 빠르게 지금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한국 수자원 원자력 여기 이사장이 밝힌 대로 최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네. 대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언급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들은 내년 초나 올 연말까지는 이 모멘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시장 역시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 녹록치 않은 시장에서 하락한다고 지수가 하락한다고 오늘처럼 하락한다고 가만히 주식만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파생 투자로서 그러나 해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